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의 집을 제 집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욕심 내려놓고 살아야 할 나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하루를 시작하라고 재촉합니다. 재래시장에서 반찬을 팝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손마디는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어느 순간부터 남의 인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젊을 때는 다 비슷해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누군가는 차를 바꾸고 누군가는 손주 사진을 자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잘 사시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여기일까?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장을 마치고 노점을 정리하던 오후 시장 골목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마주쳤습니다. 옷차림부터 달랐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손목에는 번듯한 시계가 있었습니다. 반갑게 안부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하나 더 샀어. 옆에서는 남편이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생 책만 읽으며 살아온 사람, 뚜렷한 직업 없이 그날그날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남편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집만 부러워하다 끝나는 걸까? 며칠 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도 모르게 부동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크게 마음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정말 잠깐 들여다본 거였습니다. 유리창 안에는 아파트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깔끔한 부엌.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안에서 중개인이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괜히 제가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은 이미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친절했습니다. 요즘 집값 이야기, 비어있는 집 이야기까지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저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세상을 집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살 돈도 없었고 계약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는 게 뭐가 문제야? 그 집은 오래 비어있던 아파트였습니다. 가구도 없고 사람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던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햇빛, 텅 빈 공간.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살아보면 안 될까? 아무도 없는 집이었고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계약도 하지 않았고 짐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집을 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집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 문을 열었던 순간 제 인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문도 함께 열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선택이 어디까지 저를 끌고 갈지 그땐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날도 저는 그냥 잠깐, 정말 잠깐만 머물다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와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도 되지 않을까? 그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비어있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기척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보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창문을 열어보고 부엌을 둘러보고 방문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이면 조금 있어도 아무 문제 없겠지. 저는 그날 그 집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도 없이 바닥에 그냥 앉아 가만히 숨만 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있을 때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팔리지 않는 반찬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다가 문을 닫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잖아. 그런데 이상한 건 집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그 집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반찬을 하다가도 시장에서 앉아 있다가도 밤에 불을 끄고 누워서도 그 집의 조용한 거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게 됐을 뿐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지 말자.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날은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걷는 사람들, 불이 켜진 집들.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기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그날 처음으로 저는 신발을 벗고 방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지만 괜히 문을 닫아봤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 조금씩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잠깐 앉아 있다가 나왔고 그 다음엔 물 한 잔을 마셨고 그 다음엔 비닐봉지에 반찬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저는 그 집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반찬을 꺼내놓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이 집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게 어느 날은 잠깐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순간적으로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집이구나.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라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쯤 자고 가도 아무도 모를 텐데.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생각이 저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비어 있는 집인데. 그때부터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집에 없는 시간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이미 그 아파트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잠깐 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집에 저 혼자만 들어와 살기에는 너무 넓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살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 생각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집에 혼자만 들어가 살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처음엔 숨을 곳이 필요했을 뿐인데 점점 그곳이 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집에서 밥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가스 불이 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사람이 사는 집 같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잠도 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잤습니다. 괜히 침대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선은 아무렇지 않게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씩 여기가 제 집이라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점점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경비원을 마주칠 때도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괜히 주눅 들지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웃을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아무 의심 없이 저를 이 집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며칠이 몇 주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몸이 좀 피곤하다고.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누워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중생활도 한계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저를 더 깊이 끌고 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여길 우리 집이라고 하면 어때? 그 생각은 무섭게도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하나 마련했어. 남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야? 어떻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대출을 조금 받았고 그동안 모은 돈도 보탰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 스스로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물러날 수는 없겠구나. 며칠 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 간다. 딸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야? 그 반짝이는 눈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남편과 딸이 그 집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둘은 집 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엄마, 집 진짜 좋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건 혼자만의 거짓이 아니야. 그날 저녁 우리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가족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날까봐 자꾸만 귀가 쫑긋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아갈 수 없겠지.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숨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었고 거짓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이 집 하나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사람은 한번 편안해지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뒤 저는 처음으로 집 있는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했고 밤에는 불을 끄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만 잘 버티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버틴다는 말 자체가 이미 불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이 오래 쳐다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현관 앞에서 발소리만 나도 숨을 죽이게 됐습니다. 가족은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딸도 물었습니다. 엄마, 우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적응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긴 오래 못 있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또다시 부동산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처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었고 두려움도 처음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집,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집. 저는 그런 집들만 골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하면 돼. 이사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고 우리는 늘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과 딸에게는 이유를 바꿔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 여긴 살기 불편해. 조금만 있다가 옮기자. 처음엔 가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한 번, 두 번 바뀌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투덜거렸고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이사해?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당한 척해야 했습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다 끝이야. 이상하게도 이사를 거듭할수록 마음은 더 무뎌졌습니다. 처음엔 문 하나 여는 것도 손이 떨렸는데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관 비밀번호를 외우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왜 비어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살 집일 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거짓은 점점 커졌고 저는 그 거짓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에는 언제나 소리가 납니다. 아주 작게, 아주 낮게,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어느 날부터인가
부동산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알아챈 걸까? 그때부터 저는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외진 곳으로, 더 오래 비어있던 집으로. 하지만 아무리 옮겨 다녀도 불안은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생활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누군가는 반드시 저를 찾아낼 거라는 걸요.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에 계신 분,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그 목소리는 부동산 중개인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손으로 막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그냥 가겠지. 문 밖에서는 한동안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쉽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발소리가 멀어졌을 때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 안에서도 마음 편히 있지 못했습니다. 창문 커튼을 항상 닫아두었고 불도 최소한만 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누가 함께 타는지 계속 살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쫓기고 있구나. 며칠 뒤 이번에는 낯선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구멍으로 보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전화 통화를 하며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그날 밤 가족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딸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만 현관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릴까봐, 누군가 들이닥칠까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도 안전하지 않아. 그날 이후로 저는 집 안에서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전화도 작은 목소리로만 받았고 밤에는 현관 앞에 물건을 두어 누가 들어오는지 소리가 나게 해두었습니다. 이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쫓는 사람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선은 이제 가족에게까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집 앞에 자꾸 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뭐 숨기는 거 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이 거짓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곧 가족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집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도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2번.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나가볼게.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과 딸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람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낯선 남자 둘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도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정선아 씨 맞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선생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도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때 경찰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단으로 이 주택에 거주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눈을 크게 뜬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2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집들이 단 한 채도 우리 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사를 다니며 살았던 그 모든 집이 모두 남의 집이었다는 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데는? 경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타인의 소유였습니다. 그 말에 딸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뭐였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그 모습을 남편과 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불 꺼진 거실, 정리되지 않은 신발들,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흔적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제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창문 너머로 우리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차 문이 닫히고 경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딸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집에서 살아봤잖아.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아직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차가운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그리고 형광등 불빛. 그 안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그 집에 들어가 살았는지, 몇 채의 집을 옮겨 다녔는지, 집주인과 어떤 연락을 했는지.
저는 질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을 숨길 생각은 이미 없었습니다. 다 들통난 마당에 뭘 더 숨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겁도 두려움도 후회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도 안 살고 몇 달씩 불도 안 켜져 있던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잠깐 들어가 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살아보고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조사실 안에 뚝 떨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경찰은 깊은 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괜히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사정을 모른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만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쯤은 제 집처럼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요? 조사관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와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제 말이 설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들린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남의 집에서 살아온 여자, 집주인 행세를 한 노인,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말들은 점점 날이 서갔습니다. 신문 기사에 제 이름이 실렸고 댓글에는 차가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다.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을 들을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여전히 제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걸까? 그 생각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결정적인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법은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뉘우침이 없는 사람에게 관대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제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말처럼 드라마틱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울음도 고함도 누군가를 붙잡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판사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실형이라는 말이 어디선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빈 아파트의 문을 열던 날 햇빛이 들어오던 거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잠깐 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저는 그대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철문이 열리고 또 하나의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집이라는 건 이제 영영 제 것이 될 수 없다는 걸요. 남의 집에서 누렸던 안락함은 이곳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자리에서만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관 비밀번호도 없었고 이사할 집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철문 너머에서 다른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평생 남의 인생을 보며 살았습니다. 남의 집, 남의 삶, 남의 여유를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부러움이 어느 순간 욕심이 되었고 욕심은 선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가를 이곳에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면회 날 남편과 딸이 유리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딸의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제야 진짜로 알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걸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다시 철문이 닫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답은 없었습니다.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 문을 열었고 그 끝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평생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던 여자는 결국 남의 집을 탐하다 자신의 인생까지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마음을 좀먹고 욕망은 선을 흐리게 만들며 그 끝에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요. 철문 안에서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말 것.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